네, 시사기획창 대장동 게임 이 본방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은 이 화천대유의 이 대장동 사업에 처음 이제 종잣돈으로 흘러 들어간 그 종잣돈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화천대유하고 이제 성남시가 같이 민관 합동 개발 사업으로 이 대장동 개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대장동이 바로 옛날 개발되기 전 모습이 여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여기 원주민들 논밭 있고 비닐하우스 있던 그런 데였는데, 화천대유 입장에서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원주민의 땅을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공공사업이다 보니까는 강제 수용권이 있어서 토지 수용권이 있어서 훨씬 더 헐값에 매입할 수 있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 비용이 한 7천억 원 정도 예상됐거든요. 이 돈을 마련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 돈을 물론 이 화천대유나 성남시가 되는 건 아니죠. 이 7천억 원을. 이 돈은 다 은행에서 이런 시중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기법으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 한 7천억 원 정도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PF 대출이 그냥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장동이 어느 정도 다 인허가 절차도 끝나고 환경 문제 끝나고 원주민들 설득 작업도 다 끝나서 이제 확실히 여기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은행들이 이 돈을 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은행들이 돈 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업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PF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PF 대출이 이런 큰 돈이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초기 자금이 이걸 구하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게 담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사가 그렇게 돈이 있는 조그만 업체들이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에 그 버틸 수 있는 종잣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뭐 대부분 사채 시장에 손을 벌립니다. 거기서 막대한 그야말로 살인적인 이자를 감내하고 초기만 버티면 되니까 그 돈을 끌어다가 쓰다가 결국은 그 이자 돈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개발 사업 자체가 엎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들도 대부분 그래서 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초기 비용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니까 싼 값에. 근데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초기 자금을 누군가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킨앤파트너스라는 컨설팅 회사라고 해요. 뭐 조그만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51억을 종잣돈으로 대겠다, 화천대유에. 그러니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초기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되겠다고 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킨앤파트너스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는데 사실 킨앤파트너스도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현금이 있는 회사도 아니었었고요. 누군가한테서 킨앤파트너스도 돈을 빌려왔습니다. 조달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최기현 우람문화재단 이사장, SK 최태원 회장의 그 여동생입니다. 이 사람한테서 400억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킨앤파트너스가. 그래서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다시 화천대유에 3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은 화천대유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그 종잣돈, 사업 초기 자금 이거를 받은 거는 바로 이 SK 우람문화재단의 최기현 이사장한테서 종잣돈이 출발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화천대유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 이득,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갖고 가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뭐 상식적으로 초기에 가장 절실했던 돈을 댄 사람이 이른바 그 쩐주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득이 그렇게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분됐냐면은 먼저 이 화천대유 거기 뭐 지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뭐 김만배 씨나 뭐 남욱 변호사, 뭐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엄청난 그야말로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자기 돈 집어넣은 거는 화천대유와 그 천화동인이라는 그 회사에 전부 한 7명이 3억 5천만 원 정도 자기 돈 집어넣습니다. 3억 5천만 원 집어넣어서 실제로 배당받은 건 한 4천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뭐 1000배 가까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5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최기원 이사한테 돈을 빌려서 화천대유에 투자한 이 키넨파트너스, 여기도 굉장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351억 투자해서 그 돈 우리 안 받을 테니 우린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 대신 이 대장동 지구에 전부 15개 지구 아파트 블럭이 들어설 예정이었거든요. 이 15개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A1과 A2라는 이 두 블럭을 우리가 여기를 직접 분양하면은 분양 수익을 다 우리한테 다오. 키넨파트너스의 그 분양 수익을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직 뭐 분양이 다 대금이 정산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00억 가까이, 못 돼도 최소한 1000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양 수익이라는 게 여기 들어간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대금을 다 납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양 대금에서 여기 뭐 아파트 공사비 빼고 또 택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있어서는 그거 빼고 뭐 기타 잡다 경비 이거 다 빼고 남는 순수한 총 수익, 분양 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이 못 돼도 1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1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이 됐어. 뭐 3배 가까이 벌었으니까는 여기도 키넨파트너스라는 그 컨설팅 회사도 굉장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공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을 댄 그 쩐주는 그럼 얼마를 그 이득을 챙겨갔겠느냐. 일단 400억을 빌려준 돈입니다. 그리고 최기원 이사장 측에서는 지금도 이게 투자가 아니었다. 그냥 돈 빌려준 거였다. 얼마를 받고 이자 10%만 받기로 했다.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0%면 얼마입니까? 40억 정도 될 겁니다. 40억에다가 딱 만 5년 됐으니까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럼 한 200억 정도 이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뭐 적지 않습니다. 400억 빌려줘서 절반인 200억을 갖다가 5년 만에 이제 이득을 봤다는 거, 수익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연 10% 이율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얻은 이득이 너무 작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이 1등 공신인데 초기에 가장 절실했던, 화천대유가 그렇게 절실하게 원했던 초기 종잣돈을 댄 사람인데 이득이 너무 적습니다. 최기원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은 이득을 본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가장 공이 큰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물론 최기원 이사장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최기원 이사장 그 입장 쪽에서 다른 분이 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투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10%, 1년에 10% 이자만 받기로 한 대여 돈 빌려준 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키넨파트너스가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빌려준, 400억을 빌려준 키넨파트너스가 보니까 다 투자한 거였는데, 그래서 훨씬 많은 이득을 갖고 갔는데,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은 우리도 투자로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보니 그 키넨파트너스한테 우리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이 돈을 빌려주는 대여하고 투자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투자라는 건 그야말로 도 아니면 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그게 성공하면은 엄청난 그야말로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그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 그게 바로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인 경우에는 담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대여라고 했잖아요. 400억을 그냥 이자 받고, 이자돈 받고 받기만 하기로 한 대여였는데, 대여라면은 당연히 400억에 해당하는 그
담보라는 걸 잡잖아요. 400억을 빌려줬으면은 최소한 400억 이상 되는 어떤 그 실물 가치가 있는 뭐 땅이라든지 실물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게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보로 잡은 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키넨파트너스 그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담보를 잡은 게 있긴 있습니다. 이 천화동인 4호. 이게 천화동인 4호가 남욱 변호사거든요. 남욱 변호사의 금전교부 청구권의 질권, 이 담보를 이거를 설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금전교부 청구권이라는 건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여기서 대장동 사업에서 미래에 앞으로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면은 그 큰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로 이걸 설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장동 사업이 성공했을 때 미래 그걸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대장동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실패하면은 천화동인 4호도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보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담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죠. 현재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든지 어떤 실물 자산에 대해서 잡는 게 담보라는 거지. 이 사람이 미래에 이런 큰 수익이 있을 거니까 이걸 우리가 담보로 잡겠다. 이건 담보가 아니죠. 이건 담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 벌면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업 성공하면 주고 실패하면 안 주겠다 그거니까 담보로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돈 벌면 주겠다라는 걸. 이 프로젝트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줄게. 이거니까. 게다가 뭐 아주 높은 그 뭐 20% 30% 이 정도 되는 이자를 받았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자라고 해봤자 달랑 10% 이자 받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죠. 사업에 대한 투자. 담보 없이 돈 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투자의 구조인데 돈을 빌린 거로 하니까 혼돈스러운 겁니다. 400억에 대해서 이런 큰 돈을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좀 솔직히 안 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키넨파트너스 그러니까 그 최규원 이사장에게 그 돈 400억 원을 그 빌렸다는 그 키넨파트너스의 당시 대표를 찾아가서 저희가 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KBS 홍사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400억이라는 돈이 사실 그 큰 돈인데 그 사실 별다른 담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장님은 담보를 그렇게 적게 잡은 것도 모르시죠? 돈 빌려주는데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네, 그게 별로 이 사장님은 그때 그렇게 신경 쓰시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냥 다른 데도 그럼 담보 안 잡고 그냥 그렇게 돈 빌려줘 그럽니까? 원래? 그런 거는 저희가 못 하겠겠죠. 아마도 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도 저는 그거를 껴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최 이사장께서 네. 담보 없어도 그렇게 신뢰관계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그렇게 허튼 짓을 할 건 아닐 거다라는 믿음은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최규원 이사장 물론 재벌그룹 오너 일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재력가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뭐 400억 정도 되는 돈을 그런 큰 돈이긴 하지만은 워낙 큰 뭐 재벌 오너 일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 그 정도는 그냥 믿는 사람한테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줄 수도 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최규원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 키넨파트너스가 자기 돈을 빌려가서 그 돈으로다가 무슨 성남에서 아파트 뭐 개발 사업하는 거 이거 관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얼핏 들었지 무슨 화천대유니 성남시하고 같이 민관 합동 개발에 지금 거기서 시행사로 참여하느니 이런 얘기는 전혀 몰랐었다 자기는. 그냥 10% 그냥 이자 돈 받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 그냥 빌려준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키넨파트너스에 당시에 임원 한 사람하고 자세히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전주였기 때문에 최 이사장이 어떻게 보고를 안 하느냐. 자기네들이 그 돈은 마음대로 이 전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집행하고 그럴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에게 이걸 투자하고 또 이게 어떤 사업이냐, 어떤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지 다 보고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거고 더구나 예상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키넨파트너스 임원이. 물론 저희가 두 번째 전화를 다시 한번 그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좀 약간 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그냥 대괄적인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최 이사장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두 번째는 좀 바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말이 맞을지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알아낼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최기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 투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키넨파트너스가 투자하는 거 몰랐다. 우린 10% 이자 받고 대여만 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키넨파트너스에 당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재벌 최기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뭐 이 화천대유에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벌 오너 일가가 이런 뭐 부동산 시행 사업까지 손을 대 갖고 여기서 그야말로 이 돈을 이렇게 큰 수익을 얻으려고 했느냐 그런 사회적인 비난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불법적인 과정만 없었다면은 있는 돈 갖고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과정에서 약간 좀 이상한 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키넨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그 최기현 이사장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여기서 작년 재작년에 우람문화재단 그러니까 최기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람문화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작년 재작년에요. 얼마가 들어갔느냐? 일단 공식적으로 키넨파트너스의 법인 명의로다가 9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이 박모 대표 아까 저희가 이제 만났던 박모 대표가 개인적인 돈으로 키넨파트너스 돈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30억을 또 기부를 합니다. 뭐 이상합니다. 기부금이 그러니까 그 우란 재단으로 그러니까 키넨에서 기부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부한 거는? 그게 그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제 생각에 뮤추얼리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우란문화재단은 사실은 SK 그룹하고는 관계없는 재단이에요. 그룹의 지원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믿으시겠지만 별로 돈 쓰시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재단 사업을 잘 하시고 싶으신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돈을 벌면 그러면 당연히 그건 기본에 10%만 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저도 지금 정확한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했지만 그래도 키넨파트너스에서 돈을 벌면 당연히 일정 부분 이상은 우란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한 거는 이 키넨파트너스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키넨파트너스가 그 호텔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공시를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경영 상태가 워낙 악화돼서 지금 납입 자본금도 다 완전히 잠식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이거 계속 끌어나갈 수 있을지 이 매우 의문이 든다. 이런 감사 보고서까지 지금 적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자기 회사가 한 푼이 아쉬워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뭐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 문화재단에 몇십억을 갖다가 회사 명의 또 자기 개인 명의로다가 몇십억을 기부금으로 쾌축하는 거 이거 저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거는 이 박모 그 당시 전 대표가 키넨파트너스 대표가 이 키넨파트너스를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지분을 100%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넨파트너스에는 351억을 대장동에 투자해서 이제 곧 1000억
최소한 1,000억이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50억 정도가 순수익이 이제 현금으로다가 들어올 게 돼 있어요, 곧.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를 지분을 다 넘겨버립니다. 3년 전에. 누구한테 넘겼느냐? 당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키넨파트너스의 재무 담당 임원에게 회사를 지분을 100% 다 넘깁니다. 얼마에? 단돈 20억에. 조금만 있으면은 1,000억이란 수익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 투자금 빼고 순수익은 650억이 넘는데 이 돈이 현찰로 곧 들어올 텐데 이 회사 지분을 단돈 20억에 20억 조금 더 줬다고 해요. 이 넘기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넘겼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훨씬 더 그야말로 지분값을 올려받을 수도 있고 현찰이 650억이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근데 이 박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대표죠. 자기는 이 숫자, 그러니까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그렇게 막 그 모든 그 열정을 다 쏟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돈을 좀 잘 벌기보다 잘 쓰고 싶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일반 사람들이 그거 이해를 하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회사 지분을 싸게 넘기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랬더니 뭐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 자신도 이해를 할 것 같대요. 자신도 이해를 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워낙 좀 성격이 좀 유별나서 이런 좀 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이 처음 이제 막 불거졌을 때 사건 초기에 갑자기 최기훈 이사장은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종잣돈을 댄 쩐주다. 그 400억 원 주인 나였다라고 정말 느닷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찾아가 봤습니다. 우람문화재단에. 왜냐하면 그 최기현 이사장이 거기 상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기현 이사장 본인이 이 종잣돈 400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니까. 그래서 직접 최기현 이사장한테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듣지 않고 자기 돈이니까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일단 불가능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며칠째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제 전화번호는 안 받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결례지만은 찾아온 거고. 네. 저희 주변에서는 직접 드릴 말씀이 따로 없어서요. 여기 오늘 저희 최기현 이사장님 지금 안 계신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면 좀 저희가 뵐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식식당을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저도 따로 뭐 말씀드린 게 없어가지고 좀 알 수가 없고요. 자, 4억도 아니고 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이 대장동 게임의 초기 종잣돈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상식,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식적인 해명이 그래서 빨리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